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건강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미소가 참 온화한 분이었는데 식탁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평생 미역국은 몸에 좋은 국이라고 믿고 드셨는데 요즘은 어떤 날은 속이 더부룩하고 어떤 날은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헷갈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미역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사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 품고 계신 고민입니다. 누구에게는 보약 같은데 누구에게는 소화가 부담스러운 날이 있는 이유,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한 그릇의 안심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열량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돕고 바다에서 온 미네랄이 몸의 균형을 다독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혈당, 체중, 뼈 건강 같은 키워드가 일상 이야기가 되지요. 이럴 때 습관처럼 선택하는 게 미역국입니다. 그런데 같은 재료, 같은 손맛인데도 어느 날은 식후에 속이 편안하고 몸이 한결 가뿐한데 어느 날은 트림이 잦고 더부룩함이 오래 갑니다. 바로 조합과 타이밍, 그리고 우리 몸 상태의 차이가 작게는 소화의 편안함부터 크게는 영양 흡수의 성적표까지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년간 진료하면서 본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더 좋게 만들기도, 괜찮은 음식을 애써 효과 없게 만들기도 하는 건 대개 함께 먹는 한두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속이 냉하고 위산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이 미역을 기름에 오래 볶아 드신 뒤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 반대로 더운 날 미역을 시원하게 무쳐 드시며 갈증과 붓기가 한결 가라앉았다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같은 미역이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과 만났는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몸의 리듬입니다. 50을 넘기면 위장의 움직임이 서서히 느려지고 침과 위산도 젊을 때만큼 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문제없던 조합이 지금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력이 살짝 떨어졌을 때 미역을 가볍게 준비해 드시면 소화가 순해지고 밤잠도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 미역의 좋은 점을 일상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식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은 선택과 균형의 기술이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생신상에 올리려고 넉넉히 끓인 미역국을 드신 뒤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했던 날. 반대로 무더운 여름 입맛이 뚝 떨어졌을 때 미역을 시원하게 무쳐 반찬으로 곁들였더니 밥술이 술술 들어가던 날. 그 차이는 재료의 궁합과 조리법, 그리고 그날의 몸 상태가 만든 결과입니다.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만큼이나 큰 차이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차이를 여러분 편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역이 가진 기본기를 먼저 손에 익히시도록 쉽게 풀어드린 뒤 효능을 살리는 찰떡궁합과 피하면 좋은 상극조합을 진료실 사례처럼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갑상선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은 음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설명드리고 신장이나 위장처럼 나이가 들수록 민감해지는 기관에 대한 주의점도 분명히 짚겠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내일 아침 장보는 순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다르게 느끼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역이 왜 어떤 분들에겐 특히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지, 우리 몸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역이 왜 예로부터 산후 음식
장수 음식으로 불려왔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오래 먹어온 전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힘을 길러주는 식품이 바로 미역입니다. 첫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조금씩 탄력을 잃고 짠 음식을 자주 드시다 보면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미역의 풍부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약처럼 수치를 확 낮추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드시면 서서히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식단에 미역을 곁들였을 때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 변비가 잦아지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미역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 속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해주고 동시에 유익한 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는 갑상선 기능입니다. 미역에는 천연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인데 이 호르몬이 체온 조절과 신진대사, 피로감에 직접 관여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체중 증가와 무기력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지요. 미역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갑상선 건강에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면역과 항암 효과입니다.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면역제라고 부를 정도로 면역력 강화에 큰 힘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미역은 혈압과 장 건강을 다스리고 갑상선과 면역까지 챙길 수 있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사중의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비싸고 특별한 보약을 찾기 전에 식탁 위에 미역부터 제대로 챙기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역은 노년 건강에 참 좋은 음식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들 드시는 조합이 바로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사실 맛은 든든하고 고소하지만 위장에는 부담이 큽니다. 소고기는 지방과 단백질이 많아 소화가 오래 걸리는데 여기에 미역의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소화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은 트림, 속쓰림, 더부룩함을 자주 호소하게 되지요. 대안으로는 닭고기 미역국을 권합니다. 닭고기는 소화 부담이 덜하고 필요한 단백질 보충에도 알맞아 노년층에게 더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참기름에 볶은 미역입니다. 흔히 볶아야 더 맛있다 하시지만 미역의 요오드나 칼슘 같은 주요 영양소는 수용성이라 기름에 볶을 경우 흡수가 오히려 방해를 받습니다. 게다가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오래 볶으면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맛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참기름 대신 깨소금이나 참깨를 마지막에 뿌려 풍미를 더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두부와 미역의 조합입니다. 부드럽고 담백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미역 속의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뼈 건강에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지요. 뼈를 챙기고 싶으시다면 두부는 따로 반찬으로 드시고 미역국에는 다른 재료를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한 환자분도 평생 소고기 미역국만 드셨는데 위가 더부룩해 식사량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셨습니다. 조리법을 조금 바꾸어 닭고기와 파를 넣어 드시게 했더니 소화가 한결 편안해지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음식은 조합의 문제였습니다. 정리하면 소고기 참기름 두부는 미역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깎아먹는 상극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닭고기, 깨소금, 따로 먹는 두부 같은 작은 변화가 훨씬 안전하고 득이 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상극조합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미역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찰떡궁합 친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실제 연구와 임상에서도 효과가 확인된 만큼 식탁에 올려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미역과 오이는 여름철 냉국으로 많이 드시지요. 오이는 수분이 95%나 되고 칼륨도 풍부해 몸속 염증과 열기를 내려줍니다. 여기에 미역의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장을 청소하고 혈관을 맑게 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 입맛이 뚝 떨어졌을 때 미역 오이 냉국 한 그릇은 갈증 해소와 부종 개선까지 도와주는 최고의 자연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합입니다. 바다의 작은 보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단백질과 아연,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많지만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연과 셀레늄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홍합이 그 빈틈을 채워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역과 홍합을 함께 끓여 드시면 갑상선 건강과 피로 회복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두 식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율이 줄고 피로감 지수도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입니다. 너무 흔해서 가치를 과소평가하기 쉽지만 미역과의 궁합은 놀랍습니다. 미역은 차가운 성질이라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의 따뜻한 기운이 이를 중화시켜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파 속 알리신 성분은 미역의 미네랄 흡수를 촉진해 영양소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미역국에 송송 썬 파를 올리는 작은 습관 하나가 소화와 면역력 강화, 위장 보호까지 연결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평소 미역국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를 넉넉히 넣어 드시도록 권했더니 속이 편해지고 오히려 밥맛도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사소한 변화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 사례였지요. 정리하자면 미역은 오이와 만나면 몸을 청량하게, 홍합과 만나면 갑상선과 면역을, 파와 만나면 소화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런 조합이 식탁 위에 보약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역의 효능과 상극, 그리고 찰떡궁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단에 미역을 가볍게 자주 넣어 보시길 권합니다. 하루 한 번, 많아도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침이나 냉국처럼 변화를 주시면 질리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야 할 조합은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소고기, 참기름 볶음, 두부와의 조합은 되도록 줄이시고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소화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효능을 끌어올리는 찰떡궁합을 활용하세요. 오이와 함께 시원하게, 홍합과 함께 든든하게, 파와 함께 속 편안하게. 작은 조합 하나가 몸의 반응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모든 음식은 체질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드시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식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생활 지혜일 뿐 치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식습관 변화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미역을 올바르게 드신다면 혈압과 장 건강, 면역력과 뼈 건강까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미역은 혈압, 장, 갑상선, 면역을 돕는 바다의 보약이다. 둘, 소고기, 참기름, 두부와의 조합은 피해야 한다. 셋, 오이, 홍합, 파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